강준호가 오장미한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 엄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될 거예요. 한쪽에서는 엄마 빚에 허리가 휘는 딸이 시어머니 될 사람 집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집 아들이 자기 엄마를 무너뜨릴 결혼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언니들 중에도 자식 결혼 하나 때문에 밤에 잠 안 와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시집가는 딸도 데려오는 집 아들도 사실 서로 다른 칼을 숨기고 들어가는 결혼입니다. 과연 이 결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두세요. 오늘 이 장면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부 이해됩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프로포즈 자리. 오늘 첫 장면은 이미 프로포즈가 끝나버린 뒤입니다. 반짝이는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졌고 꽃다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사이 공기는 사랑 고백이 끝난 연인 분위기가 아니라 계약을 막 마친 사람들처럼 묵직합니다. 작은 레스토랑 구석 자리. 장미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 반지가 기쁜 선물이 아니라 엄마 빚이랑 바꿔든 족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강준호는 그런 장미 얼굴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집니다. 우리 둘 다 이 결혼 엄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갈라집니다. 언니들, 이 대사 하나가 오늘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지금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10분 뒤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장미는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하시는데요? 사랑 때문에요? 입은 농담처럼 움직이는데 눈빛은 싸늘합니다. 젊은 날 사랑 같은 건 엄마 가게 월세 연체 문자 한 통 앞에서 얼마나 약한지 장미는 이미 다 배운 사람입니다. 준호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컵을 한번 돌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나도 우리 엄마 편 아니야. 이 말은 겉으로 들으면 그저 나쁜 엄마 이야기하는 아들 같죠. 근데 언니들, 이 대사 안에는 엄마를 무너뜨릴 마음이 반, 그래도 자식으로서 마지막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반 섞여 있습니다. 장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즘 자식들 다 그러지. 입으로는 엄마 편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제일 마지막에 지키는 건 자기 엄마야. 내 엄마는 끝까지 아무도 안 지켜줬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장미와 엄마의 밤. 장면이 바뀝니다. 프로포즈가 끝난 날 밤, 장미는 엄마 반찬 가게 뒷방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청첩장 대신 카드값 명세서랑 대출 서류가 널려 있습니다. 수키는 기쁜 얼굴로 묻습니다. 그래서 반지는 보여줘야지. 언니들, 이 장면 보시면 마음이 좀 쓰일 거예요. 엄마는 그저 딸이 늦게라도 시집 간다는 사실이 눈물 날 만큼 고맙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딸이 어떤 마음인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장미는 반지를 억지로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쁘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시선은 반지가 아니라 엄마 손등에 굳은 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이 빚독촉 문자 올 때마다 계좌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지켜본 손입니다. 수키가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너 이런 반지 한 번 끼네. 엄마가 평생 못 껴본 거. 장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목에 걸립니다. 행복해야 할 순간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반지가 생긴 이유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빚, 엄마 가게, 엄마 인생이 깔려있는 자리에서 강준호가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수키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빨간 글씨로 뜨는 번호. 수키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끕니다. 괜찮아, 잘못 온 전화야. 언니들, 여기서 이미 다 아시죠? 이 집은 지금 사랑보다 빚 얘기가 먼저입니다. 장미는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이 번호 나한테 넘겨.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게 해. 수키는 딸 얼굴을 딱 봅니다. 왜, 너 시집 가면 거기 민폐되잖아. 이 말이 우리 엄마 세대 마음입니다. 자기 고생은 괜찮아도 자식 시집살이 무거워질까봐 끝까지 빚도 숨기고 가는 엄마들. 장미가 고개를 흔듭니다. 그 집에
민폐 끼치려고 가는 거야. 이 말은 농담처럼 던졌지만 오늘 전체 세계관을 관통하는 진심입니다. 시어머니 집에 잘 보이려고 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해온 짓을 눈으로 보러 들어가는 며느리. 하지만 이 장면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프러포즈의 진짜 얼굴. 다시 프러포즈 레스토랑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려한 디저트 접시 옆에 결혼 관련 브로슈어가 슬쩍 놓여 있습니다. 식장, 혼수, 집, 모든 게 칸칸이 가격표 붙어 있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장미 씨, 솔직히 말할까? 나 이 결혼으로 우리 엄마 좀 말리려고 해. 언니들, 이 대사 들으면 어떠세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 말은 다 이렇게 한다. 결국 결혼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남편이 변하더라. 장미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 말 시집 가기 전에 다들 한 번씩은 하더라. 그래서 굳이 되묻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디저트 포크만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준호 눈빛은 진지합니다. 그는 이 집에서 오래전부터 엄마가 해온 임대 장난과 서류 트릭들을 봐왔습니다. 언니들이 보시기 쉽게 말하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처럼 돈 받아놓고 뒤에서는 월세 올려치고 재개발 정보로 장난치는 겁니다. 준호는 그걸 멈추게 만들 힘은 없었지만 기록하고 막아볼 생각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미를 보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장미 씨도 엄마 때문에 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이 말에 장미 손이 딱 멈춥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저는 엄마 때문에 맞아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오는 대답. 엄마 빚, 엄마 가게, 엄마 인생. 그것 때문에 이 집 들어가는 거예요. 준호가 처음으로 놀란 얼굴을 합니다. 그는 예상했습니다. 장미가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척 부모 얘기는 숨길 거라고. 근데 이 여자는 아예 대놓고 엄마 빚을 들고 들어옵니다. 영상 보시는 언니들,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거 하나 있으실 겁니다. 요즘 딸들은 예전 엄마 세대처럼 숨고만 있지 않습니다. 엄마 빚이면 빚, 병이면 병, 그대로 들고 들어가서 이게 나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중간 고정 멘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준호의 속셈한 조각. 장면이 짧게 바뀝니다. 프로포즈가 끝나고 준호는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차 안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집니다. 조수석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대 계약 정리, 내부 검토용. 준호는 봉투를 열어 안에 꽂혀 있는 계약서들을 한 장씩 넘깁니다. 세입자 이름, 보증금 액수, 퇴거 날짜.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자필로 적힌 메모. 정리 완료. 문제없게 처리함. 그 문장을 보고 준호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문제없게 처리했다는 게 누구 기준일까?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특정 주소와 이름들을 옮겨 적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서류만 들고 다니는 아들이 아닙니다. 집안 안에서 언젠가 터질 폭탄을 조용히 모으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니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장미였을까? 이 질문은 오늘이 아니라 다음 회차에서 조금 더 열어볼게요. 장미의 다짐. 마지막으로 장미 쪽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파트 1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장미는 혼자 방 안에서 거울을 봅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뺐다가 다시 끼워봅니다. 사랑의 증표라는 말이 이 반지에는 조금도 안 어울립니다. 장미는 거울 속 자기한테 말합니다. 오장미, 너 이번엔 좋은 며느리 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다. 엄마처럼 평생 참고만 살다가 결국 바보 취급받는 일은 2번 안 당한다. 영상 보시는 언니들, 나 때도 그랬어.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참고 살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더라. 그래서 요즘 딸들은 참고 살기보다 먼저 말하고 먼저 요구하려고 합니다. 장미는 작은 공책을 펼칩니다. 제일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채화영 집, 들어가서 볼 것들. 그 아래 줄에 조그맣게 글자가 하나씩 늘어납니다. 임대 계약, 보증금, 엄마 가게 계약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강준호 진짜 마음.
바로 그 순간 장미 휴대폰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 강준호. 우리 둘 다 엄마 말고 다른 사람 위해서 결혼하는 거 맞지? 장미의 손이 멈춥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첨부 파일 하나가 작게 떠 있습니다. 파트 1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미가 그 파일을 여는 순간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바로 파트 2에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장면 보시면서 내 딸 이야기 같았다, 내 얘기 같았다 느껴지신 분들, 댓글에 딱 내 얘기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언니들 이야기 들으면서 다음 회차 이야기 더 세게 만들어 볼게요. 장미가 파일을 열자 화면에 스캔된 계약서 이미지가 뜹니다. 제목은 단순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근데 언니들 눈에 딱 들어오는 칸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 이름 오수키. 주소 언니들 이미 아시는 그 반찬가게 주소입니다. 장미는 숨이 막혀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스크롤을 내립니다. 하단에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임대인 강모씨, 대리인 최화영. 그 순간 장미는 모든 걸 이해합니다. 이 결혼 제안이 왜 갑자기 이렇게 빨리 들어왔는지, 엄마 가게 월세가 왜 갑자기 올랐는지, 왜 재개발 얘기가 도시락 배달 오듯 쏟아졌는지, 그리고 파일 맨 마지막 줄, 작은 글씨로 이런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강준호 검토 완료. 장모님 설득 후 진행. 언니들, 이 한 줄이 장면 공기를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시어머니도 아니고 예비 사위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전화가 옵니다. 보낸 사람 강준호. 장미는 눈을 감았다 뜨고 통화를 받습니다. 파일 봤어? 첫마디가 이겁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습니다. 장미는 조용히 묻습니다. 설득 후 진행. 이게 당신 계획이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답을 던집니다. 맞아. 근데 설득할 사람이 달라졌다. 언니들, 여기서부터 이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인지 아니면 애매하게 사람인 건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강준호의 계획. 장면이 바뀝니다. 준호는 혼자 자기 방에서 같은 파일을 보고 있습니다. 벽에는 다른 계약서들이 붙어 있고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빼곡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원래 계획은 장미 몰래 장모님 가게를 우리 쪽으로 끌어와서 엄마 사업 라인 중 제일 위험한 데를 정리하는 거였어. 이 말 자체도 언니들 입장에서는 얄밉습니다. 좋게 말하면 보호고 나쁘게 말하면 몰래 처리죠. 준호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알았어. 장미 씨는 엄마 빚 숨기고 시집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숨을 크게 내쉽니다. 그래서 파일 보여준 거야. 이 결혼 누구 편인지부터 맞춰보고 시작하자고. 언니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엄마 편도 장미 편도 아직 완전히 아닙니다. 자기 편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 편 안에 엄마도 장미도 조금씩 넣어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장미의 선택. 다시 장미방. 장미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파일 내용, 계약 날짜, 담당자 이름. 모든 게 생생합니다. 그녀는 낮게 웃습니다. 멋있다, 강준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습니다. 장모님 집을 빼앗는 서류에 자기 이름을 깨끗하게 올려놓은 거 보니까. 언니들, 이 말은 그냥 화난 며느리의 투정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계약서 한 장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는 걸 매번 봐 온 딸의 독설입니다. 장미가 말합니다. 좋아. 그럼 나도 내 계획을 조금 바꿔야겠다. 그녀는 공책을 펼칩니다. 맨 위에 적혀있던 문장. 채화영 집, 들어가서 볼 것들. 그 아래 줄에 새로운 항목이 하나 더 적힙니다. 강준호가 어디까지 엄마를 버릴 수 있는지. 언니들, 이 한 줄이 오늘 파티 전체를 끌고 갑니다. 약속 자리. 다음 날 저녁, 작은 카페 구석. 준호와 장미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건 커피가 아니라 프린트된 계약서 사본입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장모님 집을 겨냥해서 만든 첫 서류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장미는 서류를 한번 훑습니다. 그래서 나더러 어쩌라고요. 말투는 차갑지만
눈은 단 한 줄도 놓치지 않고 글자를 따라갑니다. 준호는 숨을 골라 말합니다. 장미 씨, 우리 서로 속일 시간 없다. 난 이 판 안에서 뒤집어 보고 싶어. 근데 혼자 하면 내 말은 다 불효자식 소리로 들릴 거야. 언니들, 이 부분이 현실 공감 포인트입니다. 엄마 잘못 지적하면 바로 불효자 됩니다. 특히 재산 집값에 문제 걸려 있으면 더 그렇죠. 준호는 계속 말합니다. 장미 씨는 바깥 사람이야. 장모님은 피해자야. 둘이 같이 움직이면 엄마가 한 짓, 적어도 숨기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어. 장미는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럼 이 결혼은 뭐예요? 엄마 후려치려고 둘이 계약하는 거예요? 준호는 정면으로 받아칩니다. 응. 엄마 사업 후려치고 장모님 가게 지키는 계약. 거기에 우리 둘 인생도 같이 걸리는 계약. 언니들, 이 자리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복수 계약서에 서로 도장 찍는 자리입니다. 시집 장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설 건지 적는 자리입니다. 영상 보시는 언니들 중에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 딸, 저 집 들어갈 거면 최소한 당하고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장미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해도 돼요? 준호가 고개를 듭니다. 어디까지 엄마 편 버릴 수 있어요? 카페 안 공기가 멈춥니다. 이 질문은 그냥 며느리 질문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대신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표정을 여러 번 바꾸다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사람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면 그때는 그냥 손 놓을 거야. 장미는 웃습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부터 다르네요, 우리. 언니들, 여기서 느끼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엄마 세대가 생각하는 선, 자식 세대가 생각하는 선, 다릅니다. 어디까지 참고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 각자 기준이 다릅니다. 내부 제보의 시작. 며칠 뒤 채화영 집. 식탁 위에는 가족끼리 나눠 먹을 저녁 반찬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찬보다 중요한 건 식탁 한쪽에 놓인 서류 한 묶음입니다. 채화영이 말합니다. 장미, 이건 우리 집안 임대 사업에 대한 기본 설명이야. 우리 집에 들어올 거면 알아야 할 건 알아야지. 겉으로는 친절한 시어머니 교육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세입자는 월세 한 번 밀렸다고 바로 빼버리고 어떤 사람은 뒷돈 받기로 하고 놔두고 전세월세 헷갈리는 계약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장미는 서류를 받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 나 안 들어와도 이미 지옥이네. 이 장면을 시청하는 언니들은 여기서 속으로 이런 말 나오실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건 언젠가 터진다. 그때 채화영이 장미를 슬쩍 보며 묻습니다. 장미, 네 엄마 가게도 요즘 장사 잘 돼? 이 한마디에 장미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웃으면서 대답해야 하는 자리인데 웃음이 잘 안 나옵니다. 네, 뭐. 우리 엄마는 망해도 혼자 망할 사람이 아니니까요. 언니들,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엄마 혼자 갈려나가는 인생으로 두지 않겠다는 딸의 선언. 준호는 그 식탁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장미의 대사를 듣고 눈빛이 잠깐 번쩍입니다. 이 사람 진짜로 준비하고 들어왔구나. 진짜 내부 제보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장면이 짧게 넘어가고 장미는 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받은 서류를 한 장씩 핸드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언니들, 여기서 중요한 건 녹음 파일, CCTV 같은 건 전부 금지라. 장미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기고 머리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첫 번째 제보, 세입자 리스트. 두 번째 제보, 가짜 해지 합의서.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줄을 더 남깁니다. 세 번째 제보, 강준호가 어느 순간에 멈추는지. 이쯤 오면 언니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 둘 다 이미 내부 제보자입니다. 한 사람은 엄마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은 엄마를 지키기 위해. 파트 2 엔딩. 마지막 장면입니다. 늦은 밤, 집 거실. 모두 잠든 시간. 준호가 조용히 거실로 나옵니다. 장미도 같은 시간, 방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 시선이 거실 한복판에서 딱 마주칩니다. 둘 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합니다. 어디 가는 길이야? 장미가 대답합니다.
나도 같은 질문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는 둘의 눈빛이 이상하게 닮아 있습니다. 집 안에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과 집 밖에서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 마주 서 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쪽 센서 등이 켜집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준호와 장미가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림자는 둘 다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이 집에 발 들여놓는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장미와 준호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